just to reveal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몇 번 출연을 하신 걸 제가 구경만 했는데 네. 이제 완전히 시사야 식구로 합류를 하신 거죠?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루 동안에 있었던 뉴스 잘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아까 준비하시는 거 보니까 무척이나 꼼꼼하신 것 같던데. 아, 또 오랜만에 해서 긴장이 돼서요. 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비 진짜 많이 왔었는데 여야가 수해복구 활동에 팔 걷고 나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연일 수해가 큰 현장을 찾아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아침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당원 등 500여 명과 함께 충북 청주로 향했는데요.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을 한 후 청주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경북 예천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던 김기현 대표는 내일 전북 익산으로 가서 다시 한번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함께 충남 부여를 찾아서 지원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그런 가운데 박정, 박병석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수해 속에 국외로 출장을 떠나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에서 이들에게 조기 귀국을 요청했고요. 이들은 일정을 당겨서 내일 새벽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수요일 오전 수해 방지와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8월 중에 관련 입법을 좀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입법 관련해서도 이견차가 좀 있어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출발점만 같다면 합의점 이루는 거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여야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찬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부처 TF를 가동해서 재난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국무총리실은 오늘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관계부처 TF 가동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만큼 부처들이 함께 TF를 운영을 해서 기존의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지난 15일 극한 호우로 오송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비롯해서 충북 괴산댐에선 43년 만에 물이 댐 밖으로 넘치는 원류 현상까지 최근 발생을 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이번 집중호우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보고 이전까지의 방식으로는 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어렵다. 또 재난 대응 방식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바꾸자라는 데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이상현상은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제방 쌓을 때는 제일 물높이 높았던 거에서 몇 네. 미터 더 해가지고 제방을 쌓았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이제 넘어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잘 움직여져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리투아니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는커녕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참사 현장을 찾아 무정부 상태로 만든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외면하고 있나라면서 참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과거 이태원 참사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자신의 공감 능력 부족을 반복할까 두려워서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앞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에게 뭐 예를 들어 가만히 있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라거나 환경부한테는 물 관리 잘하라라고 하는 등 참사가 발생했을 때 관계부처 공무원인들이나 기관장들을 질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그리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만 있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이 본인이 재난 컨트롤 타워인 걸 망각한 것 같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잠깐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부실 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관계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경찰에 대한 수사 말고 나머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충북경찰청을 비롯해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죠. 행복청, 그리고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관계기관의 산하기관까지 총 1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이 압수수색은 오송 참사 관련 감찰을 진행 중이던 국무조정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진행된 것인데요. 우선 충북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감찰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고 당시 도로 통제나 상급 기관에 상황 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받아서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행복청은 미호강 임시뚝을 법적 기준보다 낮게 축조를 했거나 부실하게 쌓은 혐의를 받고 있고요.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담 수사본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검찰이 또 수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검찰도 하고 경찰도 하고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조금 혼선이 좀 빚어질 수 있겠죠. 예,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데 검찰이 나서게 된 이유가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이미 그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무려 138명 규모의 메머드급 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이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에 경찰의 112 신고 대응이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당초에 수사본부 책임자였던 송영호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이 김병찬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으로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를 다시 본격화해보기도 전에 국무조정실이 허위보고 정황이 있는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경찰이 졸지에 수사의 주체에서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 다급해진 충북경찰청 측에서는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항변에 나섰는데요. 크게 설득력은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고요. 검찰이 대대적인 오늘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아예 이제 수사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 내부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시 유사 신고가 빗발쳐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경찰의 허위 보고는 수사로 밝혀질 것이고 수사는 앞으로 검경이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다라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날지는 상상을 못했는데 초기에는 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도 그렇잖아요. 그 1지하차도에 출동했다. 네. 근데 이쪽에서는 허위 보고를 했다. 우린 블랙박스가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참사의 책임을 지금 경찰에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인데요.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는 한 경찰관이 총대는 늘 경찰이 맨다. 경찰이 동네 북인가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번 참사가 112 신고 출동과 관련한 문제로 시작됐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억울하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참사 현장에 물론 제때 도착하지 못한 거는 사과를 했는데요. 네. 다만 참사 당일 그 침수 현장 여러 곳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충분히 통제를 하고 있었다라고 항변을 하면서 다소 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 통제 등에 있어서 지자체 업무와 경찰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장의 경찰들이 혼선을 좀 빚어왔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는 27일부터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미흡하기는 했지만 네. 노력을 했다. 네, 당일에 워낙 수해 곳곳에 현장이 많았기 때문에 네. 출동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혼선은 빚어졌지만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이나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가지도 않아놓고 네, 그렇죠. 갔다고 했다.
그렇습니다. 예, 허위 보고를 한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찰을 수사해야겠다 이런 건데 사실 검찰 경찰이 등장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실망의 그 수위가 높은데 더 실망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교육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해서 교육부 고시를 만들라라는 지시를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내린 지시인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 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하게 마련하라라고 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당과 지자체도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도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네. 어디서부터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각하고 있는 이슈는 결국은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이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정부 여당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여당이 한마디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무너진 교권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윤 대통령의 주문에 오늘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반응을 했는데요.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하고 있다.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 아래 처음 도입이 돼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데요. 학생 인권 보호에 과도하게 무게가 쏠리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 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이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초등교사 사건을 계기로 조례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재정비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더욱더 크게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일선 교사들과 교육계에서는 이것이 자칫 교권 대 학생 인권이라는 대립구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또 교육 환경을 과거로 역행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부 여당이 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시사회에서 교사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학생 인권 조례 얘기보다는 선생님들에게 아동 학대범으로 네. 몰리는 것에 대해서 방지해달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지금 정치권에선 이 얘기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점이 찍히니까 진보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고 교직단체들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대립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걱정스러운데요. 예. 네,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 오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교직 3세 단체인 서울교원단체 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어느 하나로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서의 교권이 조금 위협받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 미흡했다라면서 인정을 했는데요. 좀 보완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교육활동 침해를 겪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보험의 성격인 교원 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중대한 방해 행위를 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방안, 녹음, 전화기 보급, 또 선제적인 법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어디서부터 이 말이 비롯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발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네.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언론사 쿠키뉴스에 말한 건데요.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학생 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다라면서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 인권조례가 결국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들도 역시나 4대 강보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4대 강보의 수해 방지 효과가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해체를 시도했다는 주장인데요. 결국 이 모든 게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이다 라고 진단을 했고요.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이 좌파 정권 5년간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를 원상복구시키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전 정권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벌써 접어든 만큼 이러한 전 정부 탓이 더는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안 하는 걸 안 할 것인가? 네. 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잠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김성환 평론가를 대신해서 시사야 진행을 임시로 맡고 있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뉴스야 계속 이어갈게요. 난데없이 풍수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풍수 전문가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다시 무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한바탕 떠들썩했었죠. 이 관저 선정 과정에 풍수 전문가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공관을 다녀갔다라는 정황이 나오면서 여야가 이 무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천공의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천공이 아니라 이 백 교수가 지난해 3월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다녀간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결론을 지었다는 사실이 전해진 건데요. 여야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천공 개입을 외치던 민주당의 주장이 틀렸다고 앞세웠고요.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다.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와도 과거에 만나서 풍수에 대한 조언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면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저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마치 부동산을 둘러보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중대한 국정사안이라고 강조했고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인 풍수지리가의 조언이 반영이 된 것 자체로 적절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떳떳했다면 과거 천공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 바로잡지 않았냐라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 때부터 이어진 윤 대통령 관련한 무속 논란이 비선 실세 논란과도 이어진다고 보고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대 교수가 풍수지리학계의 최고 권위자다 이런 입장인데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판했는데요. 네. 풍수를 믿는지 관상을 믿는지 그건 개인의 자유고 또 풍수 보는 사람이나 관상 보는 사람에게 자기 돈을 갖다 줘도 그거는 간섭할 바가 아니다. 다만 공적인 판단을 하는데 풍수나 관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위험하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풍수를 쉴드 치면서 오염수 문제를 과학으로 받아치는 건 한계가 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당이 사안별로 단편적으로 무조건 반사해버리니 풍수를 인정하면서 과학으로 남을 설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저께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백재권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서도 풍수학 최고 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냐, 이 말이 정말 대한민국 집권 여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것이 맞느냐라고도 강하게 지적했는데요. 그는 이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왜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아니라 여당에서 하고 있느냐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계신 공식 행사를 갔었는데 네. 화두 중에 하나 가짜 뉴스더라고요. 여야 모두 다 가짜 뉴스를 없애야 된다. 여기엔 동의하는데 방법은 생각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의혹 제기에 고소고발로 대응하고 있다는데 가짜 뉴스와의 전쟁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당 차원이나 의원 개인이 고소고발한 건이 6건에 이릅니다. 하루에 하나꼴이죠. 일단 오늘부터 보면 윤 대통령이 이전에 폴란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같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이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의혹 당사자였던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다른 국민의힘 3선 의원들도 김어준 씨에 대한 고소장을 별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든 에코백 속에 명품 가방이 들어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박영훈 민주당 청년 정치인을 국민의힘이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아들의 코인 먹튀 의혹을 제기한 박성준, 홍성국 민주당 의원과 인터넷 매체 기자를 김기현 대표가 검찰에 고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거는 아마 이러한 의혹 제기가 계속될 경우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언론이나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을 대응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주 금요일에 신림동 지하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을 상대로 무차